네, 저는 주식회사 이안에서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고, 오늘 발표할 주제를 포괄해서 산업 분야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기술과 융합된 형태의 최적화 솔루션을 만들고, 또 그런 솔루션과 플랫폼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화면에 장표가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이 장표에 있는 제목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 생애 주기를 골고루 단계별로 최적화를 하기 위한 AI 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박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형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아까 사회자께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팹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 반도체 제조 라인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고도화된 정밀 설계를 하는 회사로 출발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출발로 해서 지금도 반도체 필드에서는 또 여러 의미 있는 메이저 클라이언트들의 팹들을 잘 설계하는 이 버추얼 팹을 만들어서 DT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런 설계 데이터가 없는 기존에 만들어진 설계가 없었던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공장들이나 이 시설들의 경우에는 이제 역설계라고 해서 물리적인 실물의 정보를 취득해서 이걸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바꿔주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산업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는 것들로 발전시켜서 반도체 팹에서 얻었던 이 어렵고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루었던 노하우들, 이걸 기반으로 여러 산업, 오늘의 핵심 주제인 데이터 센터로까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설계 엔지니어링의 어떤 차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표인데요. 3D로서 설계를 한다라는 베이스 위에 두 가지 디멘전을 올려서 첫 번째로는 3D 설계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동시에 수많은 설계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가상의 환경 안에서 3D로 실시간 설계를 한다 해서 이 4D로 완성을 하고, 이렇게 실시간 동시 3D 설계를 통해서 완성된 설계 아웃풋이 있다면 이 아웃풋은 단지 설계의 결과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세밀한 시공, 세밀한 장비 설치, 또 이런 전체적인 구축 작업이 끝나면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제조를 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서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냉각 관리부터 여러 가지 전력 관리 등등의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데이터 체계를 지능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이런 관점이 더해진 5D라는 개념의 설계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출발을 했고, 이러한 가상 5D 설계 플랫폼 자체를 직접 소프트웨어화해서 만들었고, 이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공종, 유형별 설계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설계를 해서 합쳐보면 문제 생기는 것들이 설계 과정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수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의 품질이 올라가고 또 설계의 전체적인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어떤 샘플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 팹의 경우는 총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계층의 각 층별로 주요한 어떤 유틸리티 설비, 배관, 또 배관도 일반 건물의 그런 평범한 배관이 아니라 반도체 팹의 경우는 웨이퍼라는 반도체를 제조 공정하는 데 필요한 가스, 화학, 전기, 진공 여러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게 오가는 인아웃이 돼야 되는 배관들이 수십만 개 많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최상단 클린룸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로 버추얼 팹이라는 것을 지금 영상으로 제가 잠깐 투어링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기에 3D로 이렇게 진짜같이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정말 그 미세한 수준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 자체가 다시 여기서 설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까지 굉장히 고정밀한 수준의 버추얼 팹을 3D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출발로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역설계를 토대로 설계 도면이 없거나 설계 도면을 보안상 여러 가지 이유로 참조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역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도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뭐 라이다 스캐닝이나 3D 스캐닝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먼저 실물을 기반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걸 다시 엔지니어링적인 데이터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최적화하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일관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술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이런 베이스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 분야로 지금 한 8대 산업 분야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확장한 분야가 데이터 센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눈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관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관리라는 관점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 빨강색 아웃라인을 딱 제가 씌워놓은 형상, 속성, 동작이란 요소 그룹과 파랑색 실험이라는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실물을 디지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3D라는 외향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처음에 디지털 트윈 이퀄 3D라고 이해할 정도로 조금 잘못된 시각이지만 그 정도로 강렬한 그 프론트엔드의 임팩트는 3D적인 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습니다. 해서 이 형상 3D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대상의 속성들과 연결 정보들이 속성 형태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첩된 형태로 바인딩이 돼야 되고 그 대상이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담아내거나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제어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합치게 되면 과거와 현재 시제 안에서의 이 물리적인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X 이렇게 이름 붙인 곳에서의 모니터링 컨트롤 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이 마지막 실험이라는 요소가 가미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물리적인 대상에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온 DT 환경 안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동작을 시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확도가 높다라는 전제로 만들어내야 될 거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들을 대비해서 물리적인 다시 대상에다가 이 실험 결과를 집어넣는 이 시뮬레이션과 예측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단계, 이 네 가지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산업용 디지털 트윈으로 바라보면 저희는 아까 전생해 주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데이터 센터와 같은 산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산업 시설용 디지털 트윈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보통 산업 분야에서의 또 다른 디지털 트윈은 본 장표에 있는 것처럼 특정 제품, 뭐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동차 항공기 같이 특정 제품을 타겟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떻게 3D 모델링, 어떻게 3D 설계 요소를 담아내느냐, 그리고 이 제품의 전생해 주기는 기획,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지원, 유지 보수, 어떤 유저를 위한 서비스 체계까지의 전생해 주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저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제조사를 위한 것인가, 개인이나 기업에 해당하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곳에 제공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 맞는 기술들과 솔루션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장비, 설비, 인프라가 담겨져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3D 설계, 3D 모델링으로 표현하지만 전통적으로 2D 도면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설계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취득하는 기술, 이런 엔지니어링 IT 기술을 써서 전생의 주기 각각별로 어떤 걸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존의 시스템들과 데이터들과 연계하고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 놓은 라이프 사이클 테이블입니다. 플랜, 디자인, 컨스트럭션 단계는 새로운 시설을 짓기 전 단계 혹은 짓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다 짓고 나서 이제 제조 시설이었으면 제조,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같이 목적별로 운영이 된다면 오퍼레이션, 그리고 공통적으로 메인터넌스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크게 이루어지고, 이게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기획하고 설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플랜, 디자인, 컨스트럭션, 운영, 이 단계를 포괄하는 이 가운데 제가 표현해 놓은 디지털 트윈 3D 공간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가가 핵심이고 이걸 잘 만들어내야 단계별로 혹은 포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사례들이 있고 여러 목적들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약해 놓은 화면인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 라인이나 시설을 짓기 전에 이 시설이 짓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혹은 다 짓고 나면 연간 어떠어떠한 생산성을 보이는가를 미리 한번 연출해 보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과 어떤 매출과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예상이 되니 이제 이거를 이러이러한 규모로 짓자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 이후에 설계와 시공 가운데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또 이것들을 데이터를 일관화된 형태로 DT를 만들어내면 이걸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혹은 여러 가지 라인이나 장비별로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물리적인 대상의 시설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게 해주고 안전성도 또한 같이 제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DT 기술은 하나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ICT 기술들이 융합되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의 급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런 AI 기술들도 이제 잘 이 DT의 최적화된 포인트에 맞게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AI 융합 디지털 트윈 관점으로 산업용 DT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간의 조건별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장비를 배치하고 공사 환경,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뭐 재공사 환경, 이런 등등등의 상황들에 맞게끔 연출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특히 핵심 장비들이 물리적인 스케일에 맞게끔 배치가 되거나 실제 물리적인 혹은 역학적인 동작에 맞게끔 좀 더 고도화된 아까 DT의 4개의 요소가 다 담겨진 모델링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걸 위해서 AI 기술들이 많이 가미되고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는 건 특정 장비들이 설계 데이터를 보안적인 이슈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장비 사진 한 장으로 AI의 추론 모델과 생성형 모델을 써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장비의 3D 쉐입을 만들어내면 적어도 이 장비를 이루는 부분 파트에 대한 이해도는 반영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물리적인 스케일이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이든 장비든 3D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뭐 자동 창고나 로봇 암 같은 경우가 3D 설계도로 만들어낸 DT 모델인데 이 하나하나가 복잡도와 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이 뭐 수만 대가 한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수만 개 복사해서 배치하면 너무 커지고 결국 3D 렌더링에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해서 이 3D 공간 안에서 가속 경량화를 할 수 있는 AI 기술들도 활용을 하는 이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AI가 DT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미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R이라는 이 기술, 증강현실이라는 기술도 이미 디지털 트윈과 함께 뭐 VR, AR, MR, 뭐 XR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떤 컨텐츠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특히 산업 분야로 오게 되면 AR은 현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AR에는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합을 시켜 놓으면 잠깐 다른 곳 봤다가 돌아오면 이 물리적인 대상과 매칭해 놓은 것들이 틀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설계대로 시공했는가를 검사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대상과 연결해서 보려고 할 때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해서 비저닝 AI 기술들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집어넣어서 AR을 물리적인 카메라에 비친 물리적인 대상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AR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비저닝 AI가 결합된 형태로 이러한 과거의 AR의 한계점들 틀어지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잠깐 영상 한 15초 정도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마커로 현장을 인식하고 먼저 빨간색 레이아웃과 같은 3D 데이터를 증강을 시키고 또 파란색과 같이 실물의 엣지를 디텍팅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바인딩해서 스티키하게 붙여내는 이 기술을 실시간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움직이더라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붙여내는 기술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토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여러 복잡한 장비들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비저닝 AI를 써서 실시간으로 바로 3D 메쉬를 디텍팅하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고속 렌더링 및 3D 메쉬 생성 기술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AR 실사 카메라와 증강현실과 AI가 결합된 형태로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뭐 제조시설 여러 모든 산업시설들 곳곳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로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DT 기술들이 AI와 융합되면서 더 파워풀해지면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통합 모니터링부터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바깥에 제가 쭉 펼쳐놓은 세밀한 그림처럼 부품 자체를 교체해 가면서 새로운 동작 방향성과 결과를 뽑아내는 예측해보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풀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일반적인 제조 라인 외적으로도 항공 엔진과 같이 좀 특수한 이런 목적물을 만드는 공간은 항온 항습이라는 중요한 또 외적인 요소가 생기는데 항온 항습을 유지해주는 인프라, 마치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도 그 중에 하나, 그런 예시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이 목적에 맞게 잘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데 구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잘 반영한 DT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항공 엔진 조립 공정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또 외부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 이러한 아웃도어 플랜트들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3D 맵을 만들어서 데일리로 이 현장이 바뀌는 것들을 3D 맵에다가 반영해서 현장과 그러니까 현장 실제 물리적인 대상과 디지털 트윈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토대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풀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이라는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이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특정 장비나 특정 설비의 모니터링과 인스펙션이 가능해지고 또 여러 작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장비, 여러 목적, 여러 시나리오에 맞는 AR 증강 매뉴얼을 직접 원하는 스텝대로,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제작한 매뉴얼을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보통 현장들은 원격지, 해외나 지역들에 있기 때문에 본사나 어떤 전문가나 관리자들이 원격지에 있는 현장 작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AR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콜라보레이션 시스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성숙함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팹, 디스플레이 공장,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가지 형태의 제조 라인들, 그리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건축 관리, 기획, 그리고 이런 플랜트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조립 공정,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특히 아까 우리 앞선 두 번의 세션에서 언급이 됐고, 특히 두 번째 세션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퀴드 쿨링이라는 것들의 이 분명하게 이 턴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리퀴드 쿨링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된 에너지 디지털 트윈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의 이런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는 온전히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플랫폼과 요소 기술을 활용해서 대상이 되는 지금의 이 주제인 데이터 센터, 그 대상이 되는 시설에 전 생애 주기를 분명한 관심사로 두고 있고 그 생애 주기의 각 단계별로 그 시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키 퍼포먼스 이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에 따른 또 거기에 연계된 데이터들, 시스템들, 어떤 설계 기준들,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인 데이터부터 현장의 데이터들 활용하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도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보수 단계, 또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폐기와 이전, 이런 수많은 변화까지 포함한 이런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고 제가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요약해 놓은 거긴 하지만 각 단계별로 목표하고 있는 주된 관심사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여러 지역의 특수한 목적이나 대규모의 뭐 AI 데이터 센터나 뭐 그냥 데이터 센터 혹은 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랑 연계한 복합 시설 아니면 소형 원자로 SMR과 연계한 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여러 종류, 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마구마구 이제 지어질 계획들이 발표되고 이제 착공을 하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가 더욱더 열 관리랑 냉각의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생의 주기를 바라볼 때도 특히나 이런 플랜, 디자인, 빌딩, 앞선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시설의 전생의 주기를 다뤄왔던 데이터 센터가 아닌 타 산업 분야에서의 각각 시설별로 다뤄왔던 특화된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유니버셜한 관점 안에서의 범용적인 공통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각 전생의 주기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역시나 데이터 센터란 산업시설에서의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관심사는 냉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관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뭐 PUE적인 관점에서부터 전체적인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 안에서 에너지 효율 최적화가 필요한데 이것들의 핵심은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의 뭐 CPU 기반의 장비들인지 GPU 어떤 AI나 3D를 위한 이런 GPU 기반의 장비들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구성과 형태에 따라서 공랭식, 뭐 순행식, 액침식 앞선 세션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다양한 냉각 시스템들이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인프라와 어떤 식으로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더 나은 효율성을 높여주고 안전성을 같이 갖춰주고 이러한 관점 안에서 혹은 전력 원과의 연계까지도 넘어서는 범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적화를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어떤 예측과 진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형태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과 유지 보수와 예지 보전, 안전 등등의 상황을 위해서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로서의 들어가고 또 전반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DCM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렉 관리, 서버 관리, 노드 관리까지 다 포함한 형태의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갖춰진 데이터 센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전생애주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위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거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건축 인프라부터 내부의 이 서버 말단까지의 전체적인 걸 다 담아내는 3D 공간 컴퓨팅 환경을 잘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물리적인 이 연계가 가능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특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이제 주식회사 이안의 경우에는 특별히 모든 냉각 시스템과의 연계를 감안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리퀴드 쿨링 쪽으로 이 DLC 형태로 이 다이렉트 투 칩 냉각하는 형태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와의 이 공격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리퀴드 쿨링 솔루션 베이스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는 또 특수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 슈퍼마이크로의 리퀴드 쿨링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슈퍼마이크로뿐만 아니라 이런 리퀴드 쿨링 혹은 다른 형태의 냉각 시스템들과의 연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에 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데이터 센터 관리를 위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관리 체계들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CDU와 같은 냉각 순행식의 냉각 유닛이라고 한다면 그 CDU 자체를 통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CM이 통합된 형태의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도화시켜 줄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AI 기술 중에서도 이제 학습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그런 지리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잘 담아내서 특별히 뭐 범용적인 목적을 가진 뭐 LLM이나 레그 같은 걸 어떤 걸 쓰냐에 관심사라기보단 그걸 활용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고 혹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오히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전체적인 관리할 때 어느 파트의 어느 어떤 장비의 어느 지점에서의
그 문제나 더 나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연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 분석, 감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AR을 활용한 여러 가지 현장의 것들, 혹은 특별히 교육 목적이랑 좀 더 몰입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활용한 뭐 VR 관련된 교육들, 이런 것들이 잘 XR적인 요소 안에서 현장과 현장을 연결해주고 현장의 작업을 도와주는 형태들, 그리고 이 모든 근간에 대해서는 설계 데이터로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관심사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6가지 요소 기술 세트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슈퍼마이크로의 리퀴드 쿨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 안쪽의 컴포넌트들까지 다 수관들이 연결해서 최종 큰 서버 장비 안쪽까지 이 냉각수들이 흘러가게 하고, 렉을 흐르게 하고, 또 렉들의 이 바닥을 흐르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 물을 열 관리를 순환시켜주는 쿨링 타워까지 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리퀴드 쿨링이 뭐 액침식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 리퀴드 쿨링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상황별, 조건별로 다르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관점 안에서 어떤 규모나 수용할 수 있는 컨디션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좀 더 우선적인 방법론을 생각하는 관점 안에서 이런 에너지 세이빙을 또 좋은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리퀴드 쿨링 인프라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가는 관점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이러한 데이터 센터, 바라보는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의 솔루션 구축 전략, 솔루션을 만드는 전략과 솔루션을 활용하는 전략을 이제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뷰로 봤을 때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계, 데이터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통합적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IoT 센서부터 뭐 냉각 순행식의 뭐 CDU부터 현장에 있는 다양한 그런 엣지까지 포함한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빅데이터들을 담아내서 이걸 하나의 통합된 관점 안에서의 산업용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현 플랫폼으로서 풀어가는 데이터 기반의 이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갔을 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과정 안에서 잠깐 보여드린 예시 굉장히 심플한 샘플이긴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공간 구성을 하고 운영 환경을 이러한 이제 그런 에이전트 AI 기반으로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 15초 정도 영상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익숙하신 이런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질의하고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인데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전기적인 요소, 에너지적인 요소 혹은 다른 기타 어떤 지표에 따른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검색할 때 이런 설계 데이터 자체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의 물리적인 공간에 배치돼 있고 비치돼 있고 연결돼 있는 곳들에 이러이러한 상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턴키로 쭉 그거를 조치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찾아내고 조치시킬 수 있는 원격 현장과의 연결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 관점 안에서 AI 기반 환경 안에서의 DT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통합적인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은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안을 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온전히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러이러한 구성 가이드에 맞는 혹은 설계 기준에 맞는 대로 설계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 완성시키는 설계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DT 변환을 잘 해야 될 것이고 경량화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설계 데이터, 원본 설계 데이터들의 어떤 간섭이나 충돌들이 없는지, 설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자동으로 뽑아내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통합 설계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잘 설계대로, 기준대로 잘 공사하고 구축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계대로 정확하게 정합성이 만들어졌는지, 일정이나 비용대로 잘 공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공품질을 올리는 것들 해서 잘 지어놔야 통합 운영하는 관점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잘 구성하고 디테일하게 구성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주된 관심사로서의 에너지 효율과 운영 효율을 맞춰서 여러 가지 예지 보전, 유지 보수 등등을 할 수 있는 체계로까지 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내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잘 구축하는 서로의 어떤 윈윈 전략 안에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